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쉘을 이용한 가나슈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빵준서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발렌타인데이,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면서 초콜릿도를 주는 그런 날입니다. 여자야? 여자래요, 여자. 여자가 남자한테 받아본 지가 없어갖고 내가. 그래서 빵준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빵준서의 초콜릿은 쉘이라고 해서 안에다가 가나슈를 넣고 코팅을 하는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은 생명이 가나슈가 맛이죠. 가나슈를 만들어서 초콜릿을 템퍼링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한 방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빵준서의 유튜브는 빵준서 스타일이에요. 빵준서 스타일. 예. 비판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렇게 굳이 해야 돼? 저렇게 안 해도 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새로운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쉘 초콜릿을 하는 이유는 보다 부드러운, 식감이 하드하지 않은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는 가나슈를 만들어서 넣기 위해서 쉘을 사용합니다. 안에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 여기다가 가나슈를 넣어서 만드는 초콜릿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가 오늘 준비한 쉘 초콜릿의 맛은 커피, 그 다음에 캐러멜, 이 두 것이 합해진 맛. 커피, 캐러멜. 우선 원두, 생크림, 꿀, 초콜릿, 밀크, 그 다음에 커피 술인 갈루아, 버터. 우선 커피를 우릴 건데요. 준서는 커피를 우릴 때 생크림을 가열시킨 다음에 우릴 거예요. 야, 그거 원두 넣으면 되지. 원두를 넣는 맛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은은한 커피의 맛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원두 이렇게 준비했죠. 이 원두를 쪼개주세요. 갈지 않고 그냥 크게 원두의 향만 뽑아낼 거예요. 커피 맛은 많이 안 나고 코로 원두의 향만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준서는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이런 과정은 사실 전날 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콜릿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나슈를 만들 때 어떤 이렇게 우려내는 맛이 필요하면 전날 충분하게 해서 우려내시는 게 좋습니다. 원두를 생크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두를 넣어서 향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향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냉장에서 하루를 두시면 돼요. 하루. 커피의 향만 요 생크림에 싹 먹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버터. 버터는 무염 버터고요. 초콜릿을 만드는 가나슈에 들어가는 버터는 절대 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펴서 이렇게 바둑알 모양으로 자를 거예요. 펴서, 얇게 펴서.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서 굳히셔야 돼요. 그래야 맛이 있는 가나슈를 만들 수 있으세요. 가나슈에 들어가는 버터는 녹이는 게 아니라 부신다, 깨트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바둑알 모양으로 이렇게 커팅이 조그맣게 돼 있는 버터를 이제 냉장고에 넣고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워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초콜릿을 녹일 거예요. 넣고 초콜릿에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드릴게요. 가나슈를 만들 때도 어떤 분들은 템퍼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템퍼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만드시는데 준서는 가나슈를 만드는 초콜릿은 굳이 템퍼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만 초콜릿을 녹이는 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온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업장에서 만드실 것 같으면 최소한 한 3-4시간 전부터 이렇게 부드러운 온도에서 충분하게 녹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빵준서의 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날 이렇게 워머기에 넣고 거의 10시간 이상 녹여요. 예, 충분하게. 그러니까 초콜릿도 저는 초콜릿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다라고 해서 육안으로는 다 녹았지만 그 맛들이 하나로 다 섞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오래 녹인 초콜릿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놓은 생크림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 향이 아주 은은하니 좋습니다. 원두에서 나는 커피의 향이랑 에스프레소에서 나는 커피 향이랑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원두의 그 구수한 향만을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프레소 쓰시고 싶으면 쓰세요.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캐러멜, 설탕을 넣고, 여러분 캐러멜은 취향입니다. 내가 진하게 태울 거야. 아, 그럼 진하게 태우세요. 난 연하게 태울 거야. 아, 연하게 태우세요. 저는 좀 진하게 태우는 편이에요. 처음에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처음 거를 충분하게 녹여주세요. 그 다음에 일부의 설탕을 또 넣으시고요. 또 녹여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캐러멜 할 때도 설탕 다 넣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되도록이면 조금씩 넣으시면서 태우시는 게 좋으세요. 또 넣고 또 넣고 점점 양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충분하게 녹으면 그 다음에 꿀을 넣겠습니다. 꿀을 넣으시고 또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다 섞이면 그다음에 생크림과 원두를 내린 거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충분하게 다 완전히 녹으면 이제 불에서 내려서 가나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봉 쇼콜라는 가장 중요한 게 가나슈입니다. 근데 가나슈가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유화죠. 그래서 오늘은 또 한번 제대로 된 유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인 초콜릿을 볼에다가 옮기겠습니다. 얘의 온도를 약 60도까지 떨굴 겁니다. 유화라는 거는 기름과 물을 섞는 것을 유화라고 하죠. 그쵸? 네, 완전히 섞이는 거를. 그 과정이 반드시 가나슈에서는 진행이 돼야만 아주 맛있고 부드러운 가나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초콜릿에 일부의 캐러멜을 넣으시고 유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가나슈 만들면서 유화시킬 거예요. 지금은 초콜릿이 부드럽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세요. 거칠어지죠? 초콜릿이 부드러웠다가 얘를 완전히 분리를 시킬 겁니다. 점점 이상해지죠? 그렇죠? 이상해지죠? 완전 이상해졌습니다. 초콜릿이. 또 여기서 또 다시 일부를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봉봉 쇼콜라는 이 과정만 잘하시면 아주 맛있는 그런 봉봉 쇼콜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저어주세요. 거의 이제 분리가 정점에 다다랐어요. 얘를 다시 이제 합할 겁니다. 이게 가나슈입니다. 이 과정을 가나슈를 할 때 반드시 완전히 지금 분리됐죠. 이제 하나로 합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많이 이제 하나로 엉겨졌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점점 하나로 합해지죠. 이렇게 거의 하나로 합해졌죠. 나머지
캐러멜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완전히 분리됐던 게 주르르르 흐르는 아주 부드러운 가나슈가 됐습니다. 여기에 깔로아, 주르르르 아주 부드럽죠. 여기에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를 이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터를 깨트렸을 거예요. 부신다, 뭐 이렇게 깨트린다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포도 빼고 버터와 가나슈가 잘 섞일 수 있게끔. 지금 보시면 거품이 거의 다 제거됐죠. 네, 됐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가나슈가 만들어졌습니다. 맛있는 초콜릿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이 녀석을 쉘에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쉘을 사용하는 그 초콜릿 가나슈를 짜실 때는 얘가 너무 뜨거우면 얘가 녹겠죠. 네, 그래서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가나슈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윤기나게 만드셔서 이렇게 놓으시고, 오늘 이거를 코팅을 할 거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고 한 3시간 정도 전날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초콜릿 템퍼링을 해서 단추를 만들어서 디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은 지금 밀크 초콜릿을 약 한 45도, 6도 이 정도 온도로 올렸고요. 밀크 초콜릿이 여러분 상당히 그 템퍼링 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한 불에 올린다거나 빨리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려주시고, 초콜릿의 맛은 얼마나 얇게 코팅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특히 쉘은 한 번에 초콜릿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할 때 너무 두꺼우면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안에 가나슈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쉘에 이제 그 할 때는 더 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밀크 초콜릿을 녹인 후에 카카오 버터를 조금 더 첨가를 하셔서 유동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주셔서 잘 흐르게끔 하시면 좋은데, 오늘 순서는 우리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그 어떤 베이커들만 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템퍼링을 해서 온도를 그 작업 온도를 조금 한번 위험성이 있지만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온도를 온도가 다 떨어져서 이제 작업 온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막아야 되겠죠. 네. 마무리 초콜릿 디핑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살짝 불어서 얇게 씌우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하는 초콜릿의 방법은 아마추어들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오늘은 12개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화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시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크 초콜릿을 짤주머니에 담으셔서 짜시고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쉘을 이용한 가나슈 초콜릿을 완성이 다 됐습니다. 맛있는 초콜릿을 먹었을 때는 행복감이 극에 달한다고 하죠. 오늘 준서가 준비한 카페 캐러멜 재밌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맛을 상상해 보시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냥 오늘 준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